예, 사실 두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어제 너무 큰 어떤 뉴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뉴스 때문에 좀 많이 밀려져 있다가 오늘 한 번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도 있고 조금 마음 아픈 소식도 있고 좀 생각해봐야 될 소식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한 번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52억 총액 52억에 우리 이영하 선수가 팀에 잔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한데 이제 이영하 선수가 어쨌든 팀에 남아주어서 고맙고 그래도 일단은 남았다는 사실이 좋고 뭐 왠지 뭐 여러 가지 계약들 소식을 듣고 하니까 그냥 뭔가 막 뒤통수도 맞고 막 이러니까 그냥 다 좋아 보여요. 그냥 팀에 남아준다는 게 고맙고 그냥 이 선수들이 잘해서 이영하 선수도 이제 뭐 한국 시리즈 뿐이 아니라 이제 제일 우리 오래 남아서 끝까지 야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포부를 밝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계약금 23억 연봉 총액 23억 인센티브 6억 해가지고 이런 좋은 계약을 따냈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리고 다른 팀에서 더 큰 오퍼가 있다고 했고 선발 자리도 보장해준다는 오퍼가 있다고 했는데 두산 베어스를 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 선수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다 막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선수들을 잡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계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선수들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선수들이 어쨌든 좋은 규모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상한 옵션 조항만 들어가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선수의 소속 에이전시도 상당히 의심이 되긴 하지만 잘 살펴봤겠죠. 이번에는 그런 조항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구단 관계자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하나하나 다 조심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이영하 선수 잔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우리 김원영 감독님이 어쨌든 너무 좋다고 하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이영하 최원준 잔류시켜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영하 선수 잔류했고 이제 최원준 선수의 계약이 남았는데 선발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영하 선수는 특히 또 우리 뜨빔 뭐 뜨거운 비빔면 이거 이제 이런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인 또 이용찬 선수가 2차 드래프트 때 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또 둘의 즐거운 케미가 또 예상이 됩니다. 이영하 선수가 또 새로운 시즌에부터 앞으로 최소 4년간 굉장히 잘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태미나가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하 선수의 승차감이 또 굉장히 불안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 불안한 승차감보다는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좀 파워 있고 좀 시원시원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 좋았을 때 이영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영하 선수의 잔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박찬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이제 21번째 선수로 우리 루키 투수인 홍민규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좀 아깝죠. 사실은 이 선수가 굉장히 실링을 보여줬고 25년도에 3라운드로 지명된 선수고 전체 26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고 뭐 직구 변하고 다 잘 던지면서 최고 구속을 한 148km까지 던지고 143.5 이 정도의 이제 평균 구속을 던지는 투수인데 커맨드가 굉장히 괜찮다는 장점이 있는 투수 그죠? 고졸 루키 시즌에 2승을 거뒀던 투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인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막 시작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투수인데 정말로 아깝죠. 홍민규 선수가 이적하게 되면서 우리도 좋은 제목의 안타까운 선수를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죠. 아까운 제목을 보냈으니까 기아 타이거즈도 정말 좋은 선택을 했고 아마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선수의 고점을 굉장히 저도 높게 보는 편인데 아마도 좋은 활약을 할 것 같고 굉장히 개성할 수 있는 투수로 클 것 같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혹시나 뭐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신다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민규 선수 화이팅이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팀이 바뀌었지만 두산하고 할 때 빼고는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 케이브 선수가 이제 보류권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5년을 묶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시를 뭐 너 재계약하는데 이거 할래? 이러고 이렇게 되게 적은 금액으로 제시해놓고 거부해도 그냥 그러면 너 우리 거야 이렇게 해서 막 5년 동안 묶어놓는 제도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KBO에서 좀 손볼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좀 너무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FA 제도도 이런 허점들이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다 좀 수면 위로 올려서 외국인 보류권 제도라든지 FA 제도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수면 위로 올려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케이브가 그런 거를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두산 베어스가 지금 좀 집중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다 대부분의 구단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한간에는 뭐 니네 같은 구단이 역시 김재환한테 이름도 말하기 싫은데 그렇게 당해도 싸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랑 이거랑 이제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 보류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외국인 선수가 막 태업하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스카우터들이 정말 열심히 이 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데리고 와서 막 뛰다가
선수가 나 안 할래 하고 나와버리면 다른 팀이 그냥 싹 픽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버리고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안전장치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한 건데 이 제도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는 손을 봐야 된다는 좀 공감대가 생긴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케이브 선수가 두산 팬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서 이제 영어로 막 써놔서 저도 이거 잘 모르지만 번역기 돌려보면은 케이브에서 더 뛰고 싶었는데 두산에서 막아버렸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 또 뛰지 못하게 계약을 막아버려서 좀 그렇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케이브 선수 뭐 이런 제도가 있어서 뭐 두산이 그 제도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두산이 또 약간 변명처럼 기사를 또 냈죠. 두산의 나름의 사정이 카메론을 영입하는데 아직 뭐 메디컬 통과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100%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류권을 묶어놓고 카메론의 영입이 확정되면 뭐 이제 그 다음 협상 관계에 따라서 뭐 보류권을 풀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옆에 이제 제가 뭐 카메론 영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케이브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케이브 선수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 케이브 선수는 좀 실패한 외국인 선수라고 좀 애매하다고 하는 거는 좀 동의할 수 있는데 실패한 외국인 선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1년 더 보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케이브 선수가 굳이 대체를 했어야 되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굳이 따지면 지금이라도 케이브 선수랑 했으면 좋겠다. 계약이 안 된 거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뭐 구단에서 근데 결정을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뭐 저 같은 일반 팬이 뭐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선수가 빠지면서 일단은 중심 타선을 구축할 수 있는 선수가 다 거의 따져보면 약간 장타자 유형 중에서는 안재석 선수 말고는 다 우타가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카메론 선수도 우타 선수이기 때문에 밸런스도 좀 안 맞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케이브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스탯이나 어떤 포텐셜을 보면은 카메론 선수가 뭐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진 않아요. 확실히 잘할 것 같은데 두산 베어스의 어떤 팀적인 색깔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케이브 선수가 나빠 보이지 않았고 어쨌든 그거는 알아서 선택할 일이고 저는 이 제도나 이런 건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두산만이 확실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 프리미엄이 있어서 두산이 뭐 이거 보류권을 한다 그래서 외국인을 뽑고 이런 게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막 정말 좋은 호텔에서 선수들 묵게 해주고 하니까 외국인 선수 뽑고 이런 거는 사실 일도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알기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제도 개선하는 것도 그러니까 같은 KBO 리그 안에서도 지방팀들보다 두산이나 LG가 외국인 선수 구하기 훨씬 쉽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산이랑 LG가 먼저 나서서 좀 이런 제도들을 뜯어 고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착한 척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 선수들도 결국에는 KBO 리그 자체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가 좀 소문이 나야 정말 더 좋은 선수들이 오고 리그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건데 이것들을 계속 모르쇠하고 우리만 좀 좋은 위치에서 우리만 경쟁력을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리그가 점점 좀 쇠퇴를 하잖아요. 지금도 FA 선수도 몸값 높다 하는 게 결국 구단들이 뭐 한 에이전시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것들도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유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외국인 제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두산하고 LG가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막 착한 척하면서 대응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를 결국은 유리한 사람들이 나서서 그 제도를 좋게 바꿔나가면 가장 혜택을 먼저 볼 사람들도 저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두산하고 LG한테 가장 좋은 혜택이 돌아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케이브 선수를 좀 좋게 평가하는 게 이 선수의 1년을 우리가 봤잖아요. 물론 뭐 이 선수 실력이나 성적이 엄청나게 대단했고 막 이러진 않아서 외국인 선수가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판단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선수가 보여준 어떤 뭐 헌신 이 선수가 보여준 팀에 대한 진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선수한테 우리가 더 진심을 보여줘도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프로야구 선수한테 왜 이렇게 뭐 감성적으로 접근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저는 그런 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낭만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약간 감성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마인드가 프로야구판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제도 자체를 우리만 막 너무 착한 척하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케이브 선수한테 한정 케이브 선수한테는 잘해줄 수 있지 않나. 케이브 선수가 보여준 1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케이브를 안 쓴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 사정상
우리가 뭐 카메론이 실패하면 케이브를 다시 데리고 와서 쓰고 싶겠지만 이 상황에서 케이브가 다시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케이브를 뭐 우리 생각에는 카메론 실패하면 케이브 다시 써야지 하겠지만 이렇게 삔터 나간 선수를 케이브가 그리고 어쨌든 메이저리그 경력까지 있는 선수인데 야 와줄래? 하면 케이브가 순순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고 모든 선수를 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다 같이 나서서 손을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 이야기들은 사실 뭐 죗감량으로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케이브가 조금 원하는 바가 있으면 구단 차원에서도 좀 대승적으로 좀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보류권도 풀어줄 게 있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메디컬 테스트가 끝나거나 이러면 뭐 확실하게 케이브 선수도 다른 팀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막 진짜 다른 팀 외국인 다 구했는데 그제 와서 야 우리 보류권 풀어줄게 이렇게 막 생색내지 말고 그러니까 좀 뭐 행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케이브 선수도 실제로 KBO에서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케이브 선수 한정. 왜냐면 케이브 선수가 우리 1년 두산 베어스에서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케이브 선수가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브 선수에 대해 그건 특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메랑 맞으면 우리가 안 스택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딴 팀 가서도 잘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잡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뭐 다른 팀 가서 날아다니는 케이브 보면 마음이 아프겠죠. 보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케이브 나오는 타석을 진짜 눈 감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막 차기 주장 얘기까지 나오던 선수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김 그 선수한테 분노하는 이유 막 계약 사항대로 돼 있었는데 왜 그래? 막 이런 사람들하고는 정말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그러면은 막 진짜 막 제도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막 해서 아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논리와 어떤 제도 안의 합법성 이런 것만 갖고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거는 팬이라는 게 존재하는 프로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브 선수한테는 좀 그래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른 선수도 모르겠어요. 라모스 뭐 특정 선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라모스한테는 저도 안 그래도 된다 생각해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케이브는 그래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사람 차별하냐 그럴 수 있지만 뭐 케이브 선수 한정에서는 좀 차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어쨌든 재질로는 뭐 실력은 좀 차등이 있겠지만 재질로는 좀 리퍼트 재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로 포지션은 다르지만 실력만 리퍼트처럼 보여줬으면 진짜 리퍼트와 같은 팀에서 그런 입지를 차지할 수도 있는 선수 정도의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있고요. 아무튼 세 가지 소식을 알아봤는데 이영하 선수 계약 축하드리고 홍민기 선수 기아에서 대성하시기 바라고 케이브 선수도 미래가 좀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소식들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